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자, 대선 D-10일, 그리고 내일 투표 용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오늘이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마지막 날, 사실상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시간이 1시 반인데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가 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죠.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마지막 최후 통첩을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후보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다 공개를 하고 지금까지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겉으로는 계속 안철수 후보가 어떤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움직였던 이야기들은 그것들을 다 그대로 다 토로를 했습니다. 다 발표를 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공을 안철수에게 넘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상 다 합의를 한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가 오늘 아침에 막판에 또 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지방으로 포항으로 떠났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내용을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동안 물밑 접촉이 있었는데 이것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자. 이거 깜짝 제안을 했었죠. 그거 2월 13일인데 그 전부터도 우리는 이 단일화를 위한 협상을 했고, 특히 정권 대리인을 내세워서 했다. 정권 대리인. 그리고 이 정권 대리인은 모든 것을 말 그대로 권한을 줬다. 그리고 이 장제원 의원,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장제원 의원은 한때 윤핵관 어떻게 이렇게 했지만은 장제원 의원이 이 매형이 카이스트 교수고, 그래서 안철수와 또 매형이 아주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 그리고 우리가 장제원 의원을 내세운다고 하니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기꺼이 동의를 했다. 그래서 장제원을 정권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태규 사무총장, 총괄선대본부장이죠. 핵심 측근입니다. 이태규가 나왔다. 그래서 장제원, 이태규가 계속 이 정권을 가지고 물밑에서 단일화를 위한 제안을 했고, 심지어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이것은 그 정권을 받은 사람들끼리 대화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안 됐는데 갑자기 안철수가 제안을 했다. 그런데 그 제안한다는 것까지 미리 통보를 받았다. 자, 그러니 양쪽에서 실제 상황으로 다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갔습니다.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하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 또 정권 대리인을 내세워서 진지한 단일화 협상을 벌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 협상 데드라인이죠. 그래서 어제 정권 대리인 두 사람이 장제원, 이태규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동을 해서 최종 합의를 했답니다. 최종 합의를 해서 그 합의안을 나하고 안철수에게 보고를 했다. 자, 이 최종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를 안 합니다.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나와 안철수에게 보고를 했다. 이 정권 대리인 장제원과 이태규가. 그리고 다 끝나가지고 마지막에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회동해서 추인을 하는, 그러니까 회동해서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그 일정 그리고 장소 조율만 남은 상태였다. 자, 어제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그런데 어제 저녁에 안철수 쪽에서 또 연락이 왔답니다. 뭐냐면은 내가 완주한다고 했는데 완주를 철회하기 위한 명분이 좀 필요하다. 명분을 달라. 이렇게 또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면은 내가 안철수 후보의 자택을 찾아가서 어제 심야에 찾아가서 정중하게 내가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되겠느냐,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자택 찾아가겠다는 그 명분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겠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답이 없이 그냥 목포로 출발을 해버렸다는 거죠. 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정권 대리인 두 사람, 장제원, 이태규가 오늘 새벽 12시 40분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다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회동을 언제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철수와 만나는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회동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해달라. 제안하는 것을 회동 제안. 그러니까는 윤석열이 안철수와 만나는 것을 희망한다. 이것을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해달라. 이게 안철수 후보의 또 요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수락을 했는데, 자, 그걸 수락을 했으니까 오늘 아침 7시까지 그러면은 서로 회동 시간, 장소를 정해서 서로 통보해 주기로 이렇게까지 약속이 됐는데 갑자기 9시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지방 오늘 경북, 영주, 안동, 영천, 경산, 경주, 포항 돌려고 했는데 취소를 하고 지금 1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모든 것을 공개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일단 포항으로는 떠났습니다. 마지막 유세 예정지였던 포항으로 떠났고,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내가 언급을 안 한 거는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 단일화를 너무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그것을 단일화를 자꾸 본인이 지금 정권을 위임받은 협상단 안장재원, 이태규가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언급 안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는 게 도리다. 마치 다 됐는데 안철수가 갑자기 털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철수가 나하고 만나는, 안철수와 윤석열이 만나는 시간, 장소를 통보해주면은 내 지금 포항으로 가는데 차를 돌려서 포항 유세 가지 않고라도 내가 가겠다. 포항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윤석열의 이야기입니다. 안철수의 화답을 기다린다. 희망의 끝까지 놓지 않겠다. 자, 이렇게 하고 포항으로 떠났죠. 자, 오늘 기자회견 앞두고 여러 가지 예상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 안철수가 제안했던. 그리고 또 공동정부 구성안에 나오는 것 아니냐. 또는 혹시 단일화 무산선언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지층 결집 호소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단일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이 모든 것을 공개를 하고 공을 던졌습니다. 안철수에게 던졌습니다. 던지면서 이 단일화를 위한 이것은 어떻게 할지 그것은 협상단에서 정권을 위임받은 협상단에서 다 해왔다. 그리고 이것은 양쪽이 사실상 결정이 됐으니 자 이것은 그쪽에서 받으면 된다. 자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한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되면은 자 오늘 새벽까지 물밑 협상을 했지만은 안철수 쪽이 완주를 통보했다. 자 그리고 안철수는 지금 나름대로 또 격앙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목포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본인이 이제 9시에 결렬 선언하고 목포로 전날 갔겠죠. 어젯밤에 갔겠죠. 거기서 내 제안을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윤석열 후보에게 또 막 소남을 토로를 합니다. 계속 립 서비스만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자, 윤석열에게 연락이 있었느냐 그렇게 하니까는 내 핸드폰 사용이 지금 불가능하다. 전화 폭탄, 문자 폭탄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울리고 있다. 그래서 핸드폰을 막 보여주면서 핸드폰이 뜨겁다. 지금 2만 통 정도가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게서 막 문자 폭탄이 오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협상 파트너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 일문일답에서 그쪽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해서 막 핸드폰에 문자 폭탄이 막 올 걸로 예상을 해서 내가 안철수에게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하고 나서 안철수 관계자에게 안철수가 같이 다니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랬겠죠. 내가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으니 좀 확인을 해보시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니 그쪽에서 확인을 했다. 봤다는 답변까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는 윤석열 연락을 못 받은 이유가 문자 폭탄이 쏟아져 와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 문자 폭탄이 쏟아져 와서 못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일문일답에서 안철수 자택 방문을 왜 전격적으로 좀 하지 않았느냐. 그쪽에서 명분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 좀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 정몽준 때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막판에 정몽준 집으로 찾아갔죠. 그런 요청이 나한테도 많았다. 그런데 지금 대리인을
정해서 정권 대리인을 정해서 장제원, 이태규가 협의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자택을 방문하는 것은 파국이다. 그리고 단일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소홀을 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고, 또 안철수 쪽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파국이다. 그렇게 시도하지 말라고 요청이 왔다는 겁니다.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 그러면 파국이다. 끝이다. 그래서 단일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 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 어제 오늘 새벽까지 다 합의해놓고 9시에 갑자기 윤석열이 결렬시킨 이유가 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대본도 최대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안철수 협상단에게, 그러니까 이태규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장제원이.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니까는 이태규가 협상단도, 그러니까 이태규도 이유를 모르겠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본인도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겠죠. 자, 정권 대리인 장제원, 이태규 두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정권을 갖고 협상을 하자. 안철수까지 동의를 했는데 왜 그러면 안철수가 갑자기 털었을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안철수의 미스터리 이렇게 되는데, 안철수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유세 중이니까. 그 유세 중에 끝나고 나면 이야기할 거 다시 제가 들려드리고, 일단 이 상황까지 보면은 안철수의 미스터리. 왜 이태규, 핵심 참모 이태규를 정권을 줘서 맡겨놓고 다 타결을 했다는 내용을 다 보고받았겠죠. 그 남은 것은 후보 간의 만나는 모습이다. 그것만 끝나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오케이 했는데 왜 갑자기 취소를 했을까? 한 3가지 정도 저는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안철수는 아예 단일화할 생각이 없었다. 뭔가 목표가 있어서 80만 원 특별 당비까지 내면서 끝까지 완주를 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든지 선거 비용 보존받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단일화 생각은 없었던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실제로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어. 이준석의 조롱,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본인이 혹시 성산이 있는, 본인이 후보도 될 수 있는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던졌는데 그것이 거부된 것. 이것 하나. 그런데 이것도 좀 설명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철규가 나왔어서 전부 다 조율을 다 한 상태라는 거죠. 한 상태인데 결론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을 냈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키워드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안철수가 단일화를 전격 결렬선을 냈을 때 부인 김미경 교수, 김미경 씨가 계속 같이 안철수 후보와 다니면서 후보 단일화는 없다. 끝까지 완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기적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전에도 안철수 후보가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 때마다 부인의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이런 추측도 지금 정가에서는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부인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은 이것은 정치인 안철수로서는 대단히 치명적 결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 진영이 총결집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죠. 오늘 여론조사 하나가 발표됐는데 뉴스원이 발표한 여론조사 보면은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 쪽에 급격히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남 지지율이 이재명이 60% 선이었는데 지금 오늘 70%대로 올라갔습니다. 호남 전남북 70.3%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이달 초 조사보다 무려 11.5%포인트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재명 지지층, 진보 쪽이 다 결집을 하고 이 상황인데, 안철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보수 쪽에 사실상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 7%, 8% 표를 가지고 일종의 이것 가지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수 분열을 시키는, 자,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자, 오늘 하루 일단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 몇 시간 후에 다시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국근의 대들 보겠습니다.